저는 40년 된 아파트. 아, 그래요? 네. 승강기 안전합니까? 그거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보 안전 글자가 일단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보라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군사 안보, 군인들이 나서는 주로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경제 안보다, 외교 안보다, 뭐 사회 안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의 범위가 확산이 예, 되죠. 예. 이거 포괄적 안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보와 안전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 글자도 비슷하지만 그 내용도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불편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승강기입니다. 그런 만큼 승강기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오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님과 함께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지난해 12월 취임하셨죠? 네. 오늘로 이제 3개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이제 오신 시점이 경기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침체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 신축이 늘어야지 승강기 이제 뭐 설치도 그렇죠.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승강기 설치가 그 예전보다는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산업 현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뭐 사장님실에서 이렇게 그 뉴스 이런 걸 보면서 아파트 현황 같은 거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아파트가 이제 얼마나 노후화되고 새로 만들어지느냐가 우리 공단 일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파트가 자꾸 이제 물량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제 승강기가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은 거기에 또 고장 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그 건설이 결국은 우리 승강기 관련된 업체들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공단이 사실은 제가 갈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재정 상태가 많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설 경기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누적된 적자가 문제인 건가요? 건설 경기와는 제가 파악한 거는 크게 이제 그 관련이 없었다고 이제 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공단의 수익 구조가 정부로부터 뭐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그 수수료를 갖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이 우리 전체 수입의 80%가 넘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검사 수수료가 보니까 30년 전에 책정이 됐는데 그게 30년 동안 8%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물가 상승은 매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뭐 자구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이 노사가 서로 잘 협조를 해갖고 우리 검사원들이 뭐 한 대씩 좀 더 하자 그러면은 왜 국민들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노력을 해갖고 조금은 이제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됐습니다. 이제 가끔 승강기 설치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사실 국민적 그 관심이 큰데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재난안전 119에도 이제 중대재해 사고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승강기 사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문에 운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승강기의 지하 1층 통로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날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24층 높이에서 승강기 상단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엔 동료와 함께 이 건물의 승강기를 점검했지만 오후엔 혼자 작업을 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을 찾던 직장 동료가 저녁 7시쯤 실종 신고를 했고 약 30분 뒤 심정지 상태로 지하 1층 승강기 통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몸이 끼어 숨지는 등 최근 승강기 점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요. 원래는 혼자 작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반드시 1인 점검을 해서는 안 되고 2인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은 이제 우리 그 승강기 공단이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말고 이제 지정 검사 기관이라 그래갖고 또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행안부에 이제 등록을 해갖고 하는 거기에 한 개 업체가 이제 가서 했는데 저것도 이제 뭐 조사를 이제 정확히 해서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2인 1조로 나가긴 했다 그러는데 그 순간적으로 뭐 쉬는 시간이다 이런 데 해가고 혼자 이제 가서 이제 일이 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업체들이 이제 또 영세한 데는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이제 있어서 우리도 이제 불시에 현장 확인 또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장 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2인 1조로 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죠? 네. 예. 그게 뭐 우리 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도나 모든 작업은 하여튼 2인 1조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국회에서 이제 법 제정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이제 2인 1조고 또 검사원들 본인들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합동을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2인 1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이제 갖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서 승강기 사고를 보면 작업 중 벌어지는 사고가 있고요. 네네. 또 이용을 하다가 그렇죠. 발생하는 예, 사고가 예. 있거든요. 실제로 승강기 사고 현황을 보면 좀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 사고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 와서 파악해 보니까 2020년에 86건이 최고 많았어요. 네. 그게 조금 줄다가 네. 최근에 와서는 뭐 한 평균 1년에 한 50건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사고 원인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이용자 과실이 가장 많은 이제 사실 이용자 과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승강기를 예, 예. 이용하다가 이제 승강기를 탄다든지 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타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주로 많아요. 예전에 그 이제 크록스 신발 같은 거 이제 끼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뭐 용문산에도 용문산역에서도 있었지만은 네.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네, 하다가 넘어지니까는 도미노처럼 우르르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다치고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용자 과실인데 결국은 뭐 그 과실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일단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설령 뭐 잘못되더라도 그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잡고 그냥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짐을 들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고가 이제 많이 나는데 엄청난 과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손잡이를 안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발판에 보면은 노란 걸로 선을 그어 놓는데 네네. 그 안에 발을 딱 올려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안전선인데 네. 그걸 벗어난다든지 아, 예. 방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뒤에 예, 한 넘어지면서 사람이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예, 사고를 예. 당하는 예.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연령별로도 안타깝게도 이제 이 사고가 나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이 나오는군요. 그 65세 이상 대신 고령층이 한 뭐 절반이 넘습니다. 53% 정도가 네. 보면은 이제 고령층에서 일어나거든요. 왜 고령층에 이런 사고가 집중될까요? 뭐 잘 아시지만 그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고 근력이나 이런 게 딸리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제 큰 사고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작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작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작업자의 어떤 실수나 과실, 뭐 아니면 승강기 자체의 결함 어떤 것들이 좀 비중이 많습니까?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승강기 결함보다는 그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안전 수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뭐 행정안전부나 특히 위탁받아 있는 우리 공단에 이제 그 관리 감독하는 임무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같은 걸 좀 통해서 그런 사고를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용자 과실이 지금 보면 47.2%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홍보 활동이나 안전수칙 점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지를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예, 예. 과실 사고를 위해서 공단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승강기 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은 다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금이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공단에서는 승객들이 많이 다니는 철도나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대형 마트 같이 국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뭐 전단지도 나눠준다든지 그런 데 위주로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시니어 무슨 뭐 안내단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서 안전수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령자층이 이제 사고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뭐 신발 끼인다든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 체험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승강기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지자체 같은 데 이렇게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런 데 가갖고 내려놓고 네. 아이들 한 번씩 태워갖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엘리베이터 직접 체험장으로. 네. 문 다 열렸을 때 타고 내려야 돼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거든요. 그 이분들은 뭐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매체를 경험할 이런 기회가 좀 적으니까 우리가 그 노인 뭐 종합복지관 이런 단체를 찾아가 갖고 협업을 해 갖고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분들한테 고령자한테 좀 이렇게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중 밀집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 예, 이렇게 예. 이제 복잡한 시간대에 보면요. 사실 이제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넘어져서 이렇게 그렇죠. 연쇄적으로 예, 예. 발생하는 이 인명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손잡이를 잡아라. 손잡이. 예. 네. 2. 노란 선 안에 서라. 안전하게. 예.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 2보다 중요한 거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탈 때 특히 네. 걷거나 뛰지 말라는 거죠. 네네. 이제 급하니까 뛰어다니는 거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것이 뛰다가 누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출근하는데 이게 복잡한 역 같은 데는 꽉 차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저 위에서 누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뒤로 그냥 그렇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좀 뛰거나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요즘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노후화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승강기 자체도 노후화돼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노후 승강기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제 지은 지 20년이 이제 지나갔고 저는 40년 된 아파트. 아 그래요? 네. 승강기 안전합니까? 그럼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상은 없는데 올해 이제 승강기를 교체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이제 사실 들지 않습니까? 새로 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분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교체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정기 빨리 검사는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승강기가 한 87만여 대가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30% 가까운 한 29만여 대가 이제 15년 이상 된 네. 승강기거든요. 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정기 검사를 실시해요. 근데 15년 이상 노후된 그 승강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승강기를 제어한 어떤 제어반이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승강기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구동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 힘이 이상이 없는지 네네. 이런 주요 안전 부품들을 추가적으로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이 좀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잘못됐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측에다가
이거 빨리 이제 좀 교체를 해라. 승강기 교체가 안 되면 요 부품이라도 좀 교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데 딱 15년 됐다 그래갖고 그걸 또 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5년 때 되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하고 정밀 안전 검사를 하고 네. 또 3년 뒤에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번 유예를 해줘갖고 그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안전 부품을 달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해서 이용자들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15년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 법정 교육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 같은 걸 넣어서 노후 승강기는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노후 승강기 타다 보면은 좀 덜컥덜컥 할 때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예. 혹시 이 추락을 막아주는 장치 같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뭐 이 승강기를 우리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가다가 덜컹하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또 정전이 나거나 막 이런. 예.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 우리 영화에 보면은 뭐 승강기가 막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여기 가서 업무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승강기는 절대로 자유낙하에서 저 밑에까지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같은 장치가 그렇죠.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서 승강기를 타다가 갑자기 덜컹 하고 멈췄다. 네. 그럼 일단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멈췄으니까. 예. 그래서 승강기가 이제 멈췄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생겨갖고 네. 승강기 자체에서 네.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보시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속 조절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락 방지 안전장치라는 이제 그런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100m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라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 115m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과속 조절기라는 게 작동을 해서 전기를 끊어갖고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멈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덜컹하죠. 네. 일단 쓴 거예요. 네.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뭐 그 브레이크 자체가 잘못되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브레이크인 추락 방지 안전장치라는 그 쐐기 같은 게 이 엘리베이터 하단부에 달려 있어 갖고 엘리베이터가 우리 기차 레일 같은 데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걸 딱 쐐기가 나와 갖고 이거 제동을 양쪽에 걸어 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게 그 추락할 일은 없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덜컥 뭐 이중 장치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네. 추락하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려야 할 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층과 4층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서 그렇죠. 예. 문이 열렸을 때 반은 밑에 있고 반은 위에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럴 때가 가장 공포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용객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여쭤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일까요? 예.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그거죠. 예. 네. 영화에서 막 자유낙하라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네.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덜컹하고 섰다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멈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어쩌다가 이제 경험하는 거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섰다 그러면은 좀 뭐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예. 침착하게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비상 통화 장치가 있어요. 버튼 있어요. 버튼. 네, 비상 버튼. 예. 네.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네네. 누르고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누르면 다 연결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잘 이제 모르는데 예. 우리 그 개인이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듯이 네. 승강기도 7자리로 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아, 고유 번호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 붙어 있죠? 승강기 이렇게 타셔갖고 네. 승강기 문을 바라보면은 통상 오른쪽 그 단추 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층별로 누르는 예. 버튼. 그 위에 보면은 네. 승강기 고유 번호. 우리 여기 제가 아까 타고 올라온 승강기 고유 번호는 네. 0069906이었어요. 아, 그걸 외우셨습니까? 올라오면서 네. 제 업무니까. 아, 예. 매일 출근하면서도 그걸 못 봤네요. 네. 일단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이 이 엘리베이터는 이상이 없다고 합격증을 준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뭐 참고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승강기 번호를 딱 불러주시면은 네. 구조하는 사람들, 특히 뭐 119나 이런 데에서 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군요. 바로 되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네. 전화 안 하고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승강기를 타실 때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로 돼 있는 거 그걸 한번 보시고 예. 혹시 승강기가 멈춘다 그러면은 뭐 당황되지만은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 눌러갖고 승강기 번호를 불러주면서 내가 여기 지금 갇혀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은 보다 빨리 안전하게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안전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 요즘에 이제 AI 하다 보니까 이제 승강기 안전에도 이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미리 안전을 좀 인지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단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소개 예. 가능할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승강기 추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그 당부 말씀 다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갇혔는데 뭐 비상호출 버튼으로 신고도 했어요. 근데 오는 시간이 뭐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막 문을 열라고 한다든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무슨 짐 네. 같은 걸 갖고 뭐 두드려서 열라 그런다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진짜 다른 엉뚱한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신고하시고 나면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제일 좋다. 구조할 때까지 예, 기다려야 예, 된다. 예, 예. 네. 그리고 자, 말씀하셨던 그 승강기 안전 기술 관련돼 갖고는 우리 이제 공단이 뭐 그 안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사전에 이제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노력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대 재해 사고가 이제 난다 그러면은 그 사고 사례를 분석을 해 갖고 야, 뭐가 문제냐? 어떤 안전 기술이 더 필요할까? 그다음에 어떤 안전 기준이 지금 요건데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해 갖고 필요한 게 나타나면은 중소기업에게 그런 것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승강기에 장치가 돼 갖고 추후에 동일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전 관련된 거 아니라도 승강기를 보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고민을 해서 일부 이제 시행되고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업체들에게 알려줘 갖고 신기술을 넣어서 그런 걸 갖고 이제 보다 많이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지 보전 시스템 같은 경우인데 뭐 이런 지능형 아까 말씀하셨던 승강기 안전 플랫폼까지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많이 이제 예. 승강기 안전에 대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다른 이제 선진 국가와의 어떤 기술 교류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그 연구를 해갖고 이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승강기 예전 보존 시스템 이런 거 이제 연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국제 협력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를 하고 있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I나 IoT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도입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그 IoT 이런 것이 고장이나 이상이 생기면은 어디론가 이제 자동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 네.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잘 없는 곳이 이제 우리 육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거기는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예. 지자체에서 그 예, 승강기 예. 관리를 한다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네. 이런 빌딩에는 이제 전문 인력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그런 공무원 관리를 하는?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일반 이런 우리가 있는 이런 빌딩 같이 유지 관리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데에는 우리가 이제 이 CCTV 같은 걸 또 추가로 설치하고 해갖고 어떤 분이 하시다가 갑자기 뭐 이상이 생겨서 주저앉을 수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그럴 네. 때는 자동으로 감지돼 갖고 그런 게 신고될 수 있도록 아, 이런 거를 이제 네.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점점 이제 그런 걸 좀 확대해 나갈 건데 네. 뭐 이런 저런 하여튼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해갖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승강기가 해외에 좀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단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기술 표준으로부터 승강기 분야에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의 승인을 받고 이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어필해주고 해갖고 국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승강기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도 가갖고 거기서 그 나라의 기술 같은 걸 보고 와갖고 우리 업체들에게 이제 전파도 해주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아까 이제 발전된 기술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좀 불미스러운 범죄 네, 이런 예.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인지하고 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협조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접목돼 있나요? 전체 다는 안 돼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육교 같은데 일부 뭐 설치해서 네네. 한다. 그 똑같은 거 맥락으로 그렇죠. 예. 같은 맥락이죠. 이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둘이 있다. 그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한다. 네네. 그럼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네네. 그것을 이제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네네. 예, 그것이 이제 전송이 돼갖고 출동을 해서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일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네네. 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네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점차 이제 확대해 이제 나갈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출산율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산업 인력 자체가 지금 네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5년, 10년이 지나면은 우리 검사할 인력 자체가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뭔가 이제 네. 방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럼 그래서- 로보틱스가 좀 도입이 될 수. 네, 예. 그래서 이제 더욱 네. 앞으로 만들 승강기는 AI가 됐든 IoT가 됐든 뭔가 신기술을 넣어서 네네. 사람이 매달 가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자체 점검을 네. 기계 자체가 자체 점검을 해갖고 조치를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공단 네. 이제 우리가 그 충청도에 이제 충청 지역 사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계층을 통합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전국에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예. 거군요. 거기서 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집산이 돼갖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예. 관련해서 공단이 행안부부터 승강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했어요. 이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이 정확하게 개념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승강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작년까지는 재난 사고에 이제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승강기 사고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행안부하고 서로 이제 협조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시행령에 네. 예, 우리 공단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 승강기 이거 사고가 나면 이거 재난 사고다 요게 네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됐어요. 작년 7월부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이 그럼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재난이 됐는데 네. 그럼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재난 안전 관리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구나. 대상이 누구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 네.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가면은 승강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고 누군가는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공공기관에 네네. 이 재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필요한 재난 안전 승강기 관련된 재난 안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난 안전 교육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오늘이 20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마침 어제 예, 이제 네. 인가가 돼 갖고 예. 우리 그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예하에 네. 한국 인재개발원이라는 네.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공단에서 이제 승강기 업계 종사자들한테 이제 안전 교육을 하실 텐데 네. 그 안전 교육은 주로 내용이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는 건가요? 안전 교육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승강기 관련된 건데 에스컬레이터나 이제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움직이느냐. 네네. 이런 직접 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네네. 제가 예를 들어 검사자는 아니지만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도 알고. 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달 검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네. 또 그걸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다 이제 세부적인 네. 어떻게 관리를 되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그런 검사하는 분들이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리 주체라 그래갖고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빌딩 뭐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파트 같으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이 승강기 안전 플랫폼 기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안전 플랫폼 기관 어떤 모습인가요? 뭐 승강기 안전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 뭐 단순하게 안전 관리한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스마트하게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기관으로 도약하겠다 이제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안전 관리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승강기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잘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세분해서 모아갖고 종합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승강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또 진단을 해서 그것을 업체들에게 알려줘서 맞춤형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마트에서 그 냉장고를 사잖아요. 네. 근데 배달을 시켰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LG 삼성하고 다 협조를 해갖고 고객이 이걸 샀다. 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당신 엘리베이터가 어디냐 물어봐 딱 찍으면은 네. 이게 사이즈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이 돼요. 바로 가능하군요. 예, 이런 네. 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는 일단 거죠. 편익이 되는 거군요. 그런 네. 걸 위한 어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그런 걸 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은 안전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네. 혹시 뭐 이런 방송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네. 이런 것도 네. 좋고 어쨌든 이 그 교육 홍보를 많이 이제 좀 하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AI나 그 IoT 기반으로 해갖고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하여튼 실시간에 우리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몇 년 뒤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산업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공단이 관리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승강기 산업의 어떤 그 표준, 네. 기준 이것을 이제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이었습니다.